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자식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화해해야지.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살아왔지만 결국 더 무시당하고 더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존중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상처를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만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귀하게 대접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가고도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친구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더욱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화내지 않아. 뭘 해도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 당신이 힘들어할 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뭐 이런 일로 기분 나빠하면 소인배지. 어른답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이때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선을 넘습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은근히 당신을 비교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거나 당신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선을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양보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는가?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양보와 배려는 분명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내가 이해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항상 당신만 양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명절에만 들르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없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인데 뭐라고 넘기시겠습니까?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무시당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당신 자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육이 바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때로는 무관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의 경우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은 대부분 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냥 조용히 살자.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만큼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지만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내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흔들려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말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하게 구는 사람과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자신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힘의 관계만 있을 뿐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 자신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감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상대방이 바뀔 마음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까지 참을지, 언제 관계를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자기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처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그것이 당신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배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말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대화하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맺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의 욕심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하지만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의존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취급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는 만큼 더욱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은 다른 사람이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따라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 쌓아온 지혜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런 당신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취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당신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것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돋아냅니다. 강물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변화야말로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중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쏟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인생은 길다고도 하고 짧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반가워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다른 모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현명함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노력을 격려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화를 낼 것처럼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삶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는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바로 당신이 평생 추구해야 할 관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